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 인원도 최대 10명까지 가능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다소 고삐를 늦췄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하루 최대 19명씩 발생했던 확진자 수는 12일을 기점으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울산시는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 모임 인원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사우나 등은 밤 10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했고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었던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시간과 샤워실 운영 제한이 풀립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99명까지 가능했던 결혼식은 25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직접 판매 홍보관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집니다. 울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양항공원, 가지산과 신불산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행락철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어제 치러진 울산광역시 체육회장 재선거에서 기호 2번 김석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어제 시체육회장 재선거에서 기호 2번 김석기 후보가 195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기호 1번 이진용 후보는 148표, 기호 3번 임채일 후보 48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투표에는 선거인 422명 가운데 391명이 참여해 92.6%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어제부터 2023년 시체육회 정기총회 전까지 울산시 체육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권명우 국회의원이 울산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월과 여수, 창원 산단의 경우 생산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울산은 더디다며 울산 국가산단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지역 산단에서 28건의 사고가 발생해 71명의 인명피해와 88억 5,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울산 지역 중증 장애인에게 기저귀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백운찬 시의원은 지난 6일에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중증 와상 장애인들에게 기저귀를 지원해 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고 울산시가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예산 확보 상황과 장애 유형 등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도사가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합니다. 노사는 어제 북구 송정동 박상진 생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사회공헌기금 1,000만 원을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 1,000만 원은 울산시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 중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전국 UCC 공모전 운영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를 위한 포럼이 어제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변희룡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전국에 10개의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중소기업 디자인 상담과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마케팅 홍보와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울산 대표 선수들이 마지막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역도와 댄스 스포츠 등 강세 종목을 통해서 직전 대회보다 나은 성적을 낸다는 목표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열기가 가득한 체육관에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이어집니다. 200kg이 넘는 역기를 손쉽게 들어올린 선수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한국 신기록 보유자로 체전 4연패를 노리고 있는 선수까지 소속된 울산 역도 선수단. 직전 대회에서 20개 넘는 메달을 따낸 만큼 올해도 최고의 위치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국체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두들 다 메달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선수로 나서는 유일한 종목인 장애인 댄스 스포츠.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두 바퀴와 두 발의 호흡은 마치 한 몸이 움직이는 듯합니다. 울산 선수단에는 세계대회에서도 입상한 최정상급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이번 체전은 코로나19로 멈춰있던 호흡을 다시 맞추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1등이 목표입니다 이랬는데 올해는 정말 둘이 합이 맞고 정말 화합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즐거움으로 그 춤을 표현해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2년 만에 재개된 전국체전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을 40일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23개 종목 331명이 나서는 울산은 금메달 70개를 따내 직전 대회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한 탁구단을 비롯해 육상과 배드민턴 등 실업팀이 있는 종목의 선전이 관건입니다. 장애인체전은 오는 20일부터 엿새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오늘부터 주택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매매의 경우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임대의 경우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이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새로운 중개수수료는 오늘자 계약 체결일부터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민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암시장 상인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야암 상가시장 일부 상인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야암시장은 급속한 도시화 등 유통환경 변화로 이미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금융권 차입금과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상인 65명은 폐업과 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야암 상가시장 상인들과 뜻을 모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야암 상가시장 상인들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좌절되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지만 언제든지 타협을 위한 대화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이 마련하는 일산 상설문화공연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신앙송협회와 전통공연단, 음악동호회 등 울산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합니다. 공연은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2시 30분과 6시 30분 두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어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추억의 고교 시절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추억의 고교 시절과 만남의 장소 공업탑을 주제로 공업탑 일원의 상권 활성화와 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모 자격은 시민 누구나 1인당 3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며 남구청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로 수상작을 결정하고 최우수 1점 100만 원과 우수 2점 각 50만 원 등 모두 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울주군의 2곳, 북구의 1곳 등 모두 3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했으며 농기계 임대 횟수가 2015년 340회에서 지난해 2,450회로 720% 급증했습니다. 농기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대형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형 농기계를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통해 농가들의 시간 절약과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은 무엇보다 건강관리와 함께 실전 시험에 대비한 충분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교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수험생들이 막바지 수업에 집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수능이지만 조금 적응이 된 만큼 좋은 컨디션과 건강 유지가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좀 심적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2번째다 보니까 작년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문, 이과 구분이 없어져 수험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 쪽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또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신다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막판 전략을 세워 차분하게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자신 스타일대로 공부를 끝까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암기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위주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울산에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 지원자 수는 1,683명, 지난해보다 612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조건입니다. 남은 기간 포기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수능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순서로 실전 감각을 익히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현장 실습 중에 사망한 전남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학생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 실습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30일까지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전 사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표준협약서 준수사항, 안전사항,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전수조사 결과 의도적인 불법과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기업은 즉시 학생 현장 실습을 중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수목관리에 재활용할 우드칩 생산에 나섭니다. 우드칩은 3-4cm 크기의 나무 조각으로 노후화되거나 병들어 벌어지는 수목 등을 파쇄해 만듭니다. 울주군은 올해 60톤가량의 우드칩을 생산한 뒤 조경수나 녹지대 주변에 깔아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겨울철 동결을 막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대기질이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울산 대기의 이산화황은 0.005ppm에서 0.004ppm, 이산화질소는 0.02ppm에서 0.018ppm으로 감소했고 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37 마이크로그램에서 3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에서 17 마이크로그램으로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감소와 코로나19 영향, 대기질 개선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가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김미영 시의원의 서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과 동부가 오일가스, 원전 해체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추진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과 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이어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과 예방, 대응책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며 괴롭힌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면서 괴롭히다가 경범죄 처벌을 받은 피해자를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